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년 전 오늘이었는데요. 24살 청년이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우리 노동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주기가 되는 날인데 여쭤보기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월요일이 또 김용균 씨 생일이기도 했네요. 네, 그 생일이 들어 있어서 더 힘듭니다. 사실 그냥 주기 돌아올 때마다 더 힘든데 네. 아들 생일까지 있으니까 마음이 없는 아들 생일 때도 생각나고 마음이 착잡해요. 예. 3년 되셨는데 그 동안에 사실은 뭐 집회나 여러 간담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일반화돼 있는 현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깨달으신 점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 전에 비해서 180도 달라졌죠. 예. 이전에는 그냥 가정만 알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아들 사고 이후에 제가 못 봤던 세상이 다 보이고 너무 우리나라가 사람이 많이 죽고 있고 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그냥 가족 뒷바라지하고 평범한 어머니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김용균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어머니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뭘까요? 그 인식이나 생각.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겠구나. 뭔가를 내가 참여해서 정치도 참여하고 사회에 돌아가는 그 나쁜 것들을 다 참여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보니까 이게 그냥 일탈적인 사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다라는 게 인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도? 아들이 사측은 아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수해도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수했다고 죽으면 안 되는 거고 그 회사는 안전조치에서 사람이 실수해도 죽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실수했다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잠깐 실수했다고. 근데 어제 김용균 씨가 사망하기 넉 달 전에 MBC 단독 보도였는데요. 네. 영흥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안전 실태를 점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할 때 말림과 협착 이런 현상 때문에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2번이나 강조돼 있었고 근데 보고서는 묵살됐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두려워서 이 보고서를 전달도 못했어요. 넉 달 전에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넉 달 전에. 사실 그 하청에서 그 시정료를 네. 아무리 많이 해도 원청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말이 안 먹히고 더 세게 말할 수 있는 입지가 없는 거죠.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안전에 관해서 고용 안전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안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 법적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50인 미만 3년 유예되고 5인 미만이 아예 제외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진짜 50인 미만이 사고율이 80% 이상이 나고 있거든요. 사고율이 80% 이상 나는 50인 미만. 예. 예. 사람 죽는 게. 예.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지금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까 올 들어 작년 대비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났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통계 나왔어요. 예. 작년보다도 늘어났는데,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 그 전혀 재정의 의미는 그러면 없다라고 보십니까? 50인 미만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5인 미만 삭제가 되면서 예.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거 만들 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이 개인의 실수가 아니고 나라나 기업이 안전 조치 안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기업의 책임을 이제 법을 만들면서 물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예 취지가 완전 훼손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고, 그래서, 법이 시행령 될 때 다시 손보면 된다고 정치인들이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시행령 때 더 후퇴되고 말았죠.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 입장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경총의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핑계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전조치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처벌을 안 받아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그것도 다 2인 1조나 인력 충원 그리고 또 안전시설 만들려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돈을 안 쓰고 싶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 여태까지 그거를 다 이윤으로 다 챙겨갔으니까. 예.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 강화 보고서 김용균 씨 사망 3주기 맞아서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김용균 특별조사위 민간위원들이 알맹이도 없고 개선 의지도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교과서처럼 그냥 숙지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고서가? 답변을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유동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안 되고 있으면 또 살펴봐서 계속 살펴보면서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풀도 그냥 답변을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뭔가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형식적인 답변이었다. 네네. 예, 정부의 보고서 자체가.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이것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의지가 거기 밑바탕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비판이시네요. 네. 예. 대통령 후보들 지금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국민의 삶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 그런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라는 게 혹시 있으세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윤석열 후보님이 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 72%나 찬성한 법인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걸 없애겠다 하는데 저희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말씀이, 근로시간 52시간제인데 120시간까지 늘려서 일 많을 때 바짝 일 시키고 일 없을 때 안 시키겠다는 이런 말은 결국 노동자들을 또 과로사로 지금도 많이 죽고 있는데, 더 많이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느 사고 난 3명 돌아가신 거기에 가갖고 조금만 조심했으면 살 수 있었을 걸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노동자가 실수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사람인 이상 네,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안전 조치 안 한 것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게 노동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괴롭힘 당하고 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의원 만납니다.